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은 관능적인 것, 이마당.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모두 생물학적인 행복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매우 과학적이다. 오해를 살 위험은 있지만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해두어야만 하겠다. 되풀이해 두지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란 모두 관능적인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유신론자와 유물론자는 언제까지나 서로 오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양자는 같은 언어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뜻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도 또한 이 행복보전론 가운데서 유신론자에게 속아 넘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참다운 행복이란 다만 정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승인하기로 하자. 그리고 곧 우리의 논지를 내세워 이렇게 말하도록 하자. 정신이란 내 분비선의 기능이 완전히 행해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나에게 있어서는 행복이란 주로 소화가 잘 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문제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주로 오장육부의 운행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하며 내가 사회에서 받고 있는 명성이나 존경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 생각한다면 저 미국의 어떤 대학 총장의 소매 밑에서라도 숨어야만 한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의 대학 총장은 신입생의 각 클래스에서 훈시를 할 때면 언제나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곤 했다. 여러분은 잊어서 안 될 일이 꼭 두 가지가 있다. 성서를 읽을 것과 용변을 잊지 말 것이다. 실로 대단한 설기를 가진 분이라고 생각한다. 총장의 몸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현명하고 온정이 넘치는 분인가. 내장만 제대로 움직이고 있으면 행복한 것이다. 움직이고 있지 않으면 불행하다. 문제는 다만 이것뿐인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추상적인 문제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때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의 손으로 사실에 비추어 해부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 세상에는 행복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시 말해서 슬픔, 괴로움, 육체적인 고통이 전혀 없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러한 경우를 환희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테면 가령 내 경우라면 진짜 행복한 한때란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푹 잠을 자고 난 뒤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 공기를 마시면 배가 충분히 부푼다. 그러면 마음껏 깊이 숨을 들이쉬고 싶어하는 가슴께의 피부나 근육에 유쾌한 운동의 감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일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한때, 손에 파이프를 들고 의자 위에 길게 발을 뻗고 있노라면 담배 연기 모락모락 피어올라가는 그러한 한때, 여름 여행길에서 목이 타는데 아름답고 깨끗한 샘물이 있어서 물이 솟아오르는 소리가 흐뭇하게 들려온다. 나는 신발도 양말도 벗어던진 채 펑펑 솟아오르는 그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그는 이러한 한때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은 다음 안락의자에 기대어 앉는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꼭 드는 친구들 뿐이다. 두서도 없는 정담이 끝없이 경쾌하게 계속되는 이러한 한때, 몸도 마음도 천하태평인 그러한 한때, 어느 여름날 한낮이 겨워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검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15분쯤 지나면 초여름의 소나기가 틀림없이 퍼부을 것 같다. 비를 흠뻑 맞고 싶지만 우산도 받지 않은 채 빗속으로 나가는 것도 어쩐지 쑥스럽다.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가 들 한복판에서 소나기를 만난 것처럼 구실을 댄다. 이었고 흠뻑 젖어서 돌아와 집안 식구들에게는 그만 비를 만났지 뭐야 라고 말하는 그 한때, 어린이들이 제잘거리는 것을 듣거나 그 통통하게 살찐 종아리를 볼 때면 도대체 나는 아이들을 육체적인 뜻에서 사랑하는 것인지 정신적인 뜻에서 사랑하는지 그런 것을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에 느끼는 기쁨과 육체가 맛보는 기쁨을 구별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육체적으로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름다움, 즉 그 여인의 웃음, 미소, 머리를 가누는 모양 여러가지 일들을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들을 회부하거나 하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서 그렇게 쉬운 일이겠는가? 결국 어떤 처녀이거나 좋은 옷을 입었을 때에는 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입술연지나 볼연지에는 여인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또 미용의 지식에서 오는 정신적인 차분함이나 고요함이라는 것도 있다. 이런 느낌은 곱게 단장한 그 처녀 자신에게 있어서는 진실하고 뚜렷한 것이지만 세상의 정신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심정은 전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 육신을 지닌 몸이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을 딱 갈라놓는 차이란 있다면 정신세계에서 높이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감각을 무시하고 그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 촉각, 청각, 시각에는 도덕성이라든가 비도덕성이라는 것은 없다. 인생의 적극적인 기쁨을 받아들일 힘이 없어지는 것은 주로 관능적인 감수성이 줄었기 때문이며 또는 만족스럽게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능성이란 매우 많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공연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그보다는 재빠르게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동서양의 모든 위대한 인생 애호자들의 선글 가운데는 다소의 물레를 뽑아서 그들이 스스로 즐거운 한때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귀로 듣거나 코로 막거나 눈으로 보는 그런 소중한 감각과 얼마나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가를 고찰해보자. 다음에 인용하는 것은 숫보의 시인인 도로우가 귀뚜라미 우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얻는 시치이며 굉장한 심미적 감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선 귀뚜라미가 웃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자. 귀뚜라미는 돌터머가 얼마든지 있다.